오늘의 이슈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이슈 박스입니다. 꼼꼼하고 명쾌한 이슈 분석가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8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최서원 씨 워낙 여러 혐의들로 기소가 됐었는데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 인정이 된 거죠? 최서원 씨는 먼저 기소된 혐의를 보면은 뇌물이 있었고 부정하게 취득한 자금을 세탁했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권남용, 강요죄 공범이 있었는데 가장 1심부터 쟁점이 됐었던 거는 바로 뇌물 부분과 관련해서입니다. 네. 지금 저 그래픽에 최서원 주요 혐의별 판단 이렇게 나오는데 저게 지금 뇌물과 관련해서고요. 저기서 용역대금 36억이라든지 말보험료 2억 4천만 원, 미르 K스포츠재단 뇌물은 거의 이론 없이 유죄, 무죄, 무죄로 인정이 됐었어요. 예. 유죄, 무죄로. 예.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거는 말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영재센터인데 말 구입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비타나 V 라우싱 살시도 말 이름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말 소유권이 형식상으로는 삼성 소유로 등록이 돼 있는데 사실상 정유라가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처분권을 누구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인지와 관련해가지고는 1, 2심의 판단이 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최서원 씨에게 넘어갔다. 지금 이렇게 확정이 됐고 영재센터 16억 관련해서는 저거는 최서원 씨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영재센터라는 제3자가 받은 거거든요. 예. 제3자가 받은 뇌물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했었다는 점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게 결국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조금 이따 말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으로 연결되는 그 삼성의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인데 이 시나리오를 구체성을 인정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또 1심과 2심이 나뉘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가 그 뇌물죄 부여의 동기가 됐다. 이것들이 대가가 돼서 부여를 받은 것이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모두 인정이 돼서 이 부분도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서원 씨가 사실 구속된 지 지금 3년 7개월 만에 형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그 전에 그렇죠. 한번 파기환송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유는 뭐였었죠? 파기환송이 된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1심, 2심, 상고심까지 다 나왔는데 네. 이유는 이 협박을 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네. 최서원 씨의 대부분 2심에서 뭐 혐의라든지 형량 이런 부분 다 인정을 했어요. 그게 네. 인정이 안 된 건 아니고 다만 기업들에게 돈을 받았잖아요. 네. 기업들에게 돈을 받는 과정에서 과연 기업들이 협박으로 느낄 만큼의 강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서원 씨가 기업의 겁을 먹을 만큼의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좀 판단하라고 다시 돌려보낸 것이지 죄가 없다거나 이 사람의 한 행동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법률상으로 기업들에게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냈는데 그 돈을 뜯어내는 것이 협박과 해악의 고지만큼의 강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판단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서원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이 18년형 확정된 것 외에도 과거에도 이미 확정된 혐의가 또 있죠. 예, 그 이화여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2018년에 이제 업무 방해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가 있거든요. 예. 거기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강요죄 관련해가지고는 기업에 해악을 고지를 해서 돈을 받아냈다는 그 강요죄와 관련해가지고 파기환송된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까지 이렇게 가만히 돼가지고는 원래 20년 선고를 했던 부분이 이제 18년으로 조금 감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미 3년 7개월 동안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18년에 3년, 21년 현재까지 그런 것 같은데 이 3년 7개월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구속 기간에? 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보니까 국정농단 사건이 워낙 오랫동안 이제 끌어오던 사건이다 보니까 인물들도 연루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오늘 최서원 씨와 함께 안종범 전 그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도 형이 확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도 확정이 됐는데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었고요. 2심에서 5년으로 깎였고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900만 원이 됐었는데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이게 다시 환송이 됐고요. 파기환송심에서는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으로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안종범 전 수석이 범죄 행위 일정 부분 가당한 부분들을 인정한 그런 판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3고심 확정 판결이 난 뒤에 그렇다면 최서원 씨 측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검찰 측의 입장에 의하면 국정농단 사건인데 이 국정농단 사건은 선전선동에 의해서 촉발된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서 정치권이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그와 같이 새로 형성된 권력 질서를 사법적으로 추인하는, 용인하는 사법적인 외피를 입힌 그런 판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형식적인 사법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호흡을 길게 가지고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역사의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판을 받게 되고 진실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낼 거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 측 뭐 어차피 대법원까지 판결이 끝났지만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건데, 이게 사실 얼마 전에 그 발간됐던 옥중회고록, 최서원 씨 옥중회고록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네네. 그때도 최서원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본인 뇌물을 받지 않은 사실 알면서도 판결을 내렸다. 무슨 재판부가 그걸 알면서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검에서도 뭐 박 대통령과 자기를 뭐 엮으려고 술수와 조사 방법에 도를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협박수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국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과연 이해가 되겠습니까? 또 이경재 변호사 발언 중에도 역사의 법정이라고요? 저는요,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 최서원 씨 같은 국정농단 주범들이 이 정도 처벌받는 것도 국민들이 분노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의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끼쳤던 그 마음의 상처, 국가에 끼쳤던 엄청난 손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요, 역사의 법정에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를 두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방송을 보이는 국민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온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고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그 겨울에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를 했던 그 역사를 생각한다면 역사의 법정에서는 저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박영수 특검팀의 입장도 좀 전해졌죠? 예, 박영수 특검팀에서는 이제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뇌물 공여자에 대한 공소 유지를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지난해 아마 여름이었을 거예요. 그때 나고 파기환송이 됐지만은 네. 결국 이제 그 당시에 사실상 확정이 된 거고, 이제 남은 거는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가지고는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실형을 과연 받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지금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그 재판부에서 미국의 준법감시위 제도를 언급을 하면서 일단 양형상 반영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 당연히 특검도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바가 있어요. 네. 미국의 준법감시위 제도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에는 뭐냐면은 기업 내에서 일종의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통해서 자체 위법을 시정하고 준법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경우에는 네. 양형상 이거를 감경 수단으로 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업 문화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거를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이재용 그 회장 재판에서 언급을 하니까는 봐주기 판결이다, 지금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그 박영수 특검팀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고, 아마 또다시 기피 신청을 했던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이제 뇌물로 구성을 해가지고는 기소하고 무슨 실형 선고까지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뭔가 이렇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의 처벌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은 기업 문화 개선을 앞으로 여기다 주안점을 될 것이냐와 관련해가지고는 최종적으로는 재판부와 이제 뭐 여론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최서원 씨 확정 판결에 따라서 이제 또 사실 국정농단 사건의 뭐 주인공이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최순실 씨 이번 재판이 영향을 미칠 거는 없는 게, 그래요? 그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무원의 경우에 공직선거법과 분리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을 지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상관없이 기업에 대한 강요죄와 관련된 부분이 파기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뇌물 3마리, 말 3마리 그 뇌물 그
액수에 합산하는 거하고 최종 뇌물액수가 이제 8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동계스포츠 영자센터 그 받은 것과 부정한 청탁 인정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특별히 달리 영향을 미칠 것은 없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파기환송심 선고는 지금 다음 달 10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많은 인사들 아까 좀 짚어봤는데요. 지금 재판 진행 상황이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재판이 확정된 사람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그다음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최서원 씨, 안종범 씨하고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가 그 경영상 분쟁하고 또 걸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는 먼저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재판은 다 진행 중입니다. 예. 우병우 전 그러니까 전 대통령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거고요. 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시장도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 중이고 조윤선 전 장관도 마찬가지니까는 확정되기까지는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긴급체포 3년 7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최서원 씨 얘기를 해봤고요.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네.